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줍니다. 1,000만 원을 넣어두면 1년에 30만 원을 줍니다. 친절하죠? 은행이 우리한테 공짜로 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정말 공짜일까요? 은행이 자선 사업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은행은 기업입니다. 돈을 버는 곳입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은행 건물 보셨죠? 도심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입니다. 은행원들 월급도 높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여러분이 맡긴 돈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은행이 돈 버는 진짜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은행이 얼마나 영리한지 알게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은행의 기본 원리부터 알아볼까요? 은행은 중개업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김부자 씨가 있습니다. 1억 원이 있는데 당장 쓸 데가 없습니다. 은행에 맡겨야지. 김부자 씨는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합니다. 부산에 사는 이간한 씨가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1억 원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빌려야지. 이간한 씨는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습니다. 은행은 김부자 씨한테 받은 1억 원을 이간한 씨한테 빌려줍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김부자 씨한테는 연 3% 이자를 줍니다. 1년에 300만 원입니다. 이간한 씨한테는 연 5% 이자를 받습니다. 1년에 500만 원입니다. 은행은 그 차이인 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게 은행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럼 별로 안 버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를 보면 달라집니다. 은행은 규모의 게임입니다. 한 사람한테 200만 원 버는 건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100만 명한테 200만 원씩 벌면 어떻게 될까요? 2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시중은행 예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천조 원입니다. 이 돈으로 은행은 장사를 합니다. 대전에 있는 한 시중은행을 보겠습니다. 예금이 100조 원입니다. 예금자들한테 평균 연 2.5% 이자를 줍니다. 1년에 2조 5천억 원을 줍니다. 그 돈을 대출로 빌려줍니다. 평균 연 4.5% 이자를 받습니다. 1년에 4조 5천억 원을 받습니다. 차이가 2조 원입니다. 이게 은행의 이자 수익입니다. 1년에 2조 원을 버는 겁니다. 와, 엄청나네.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은행이 돈 버는 방법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첫 번째 비밀, 마법의 숫자 9입니다. 은행에는 마법이 있습니다. 예금의 9배를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1억 원 받아서 1억 원 빌려주는 거 아냐? 아닙니다. 1억 원 받아서 9억 원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급준비율 때문입니다. 지급준비율은 예금의 일부만 은행에 남겨두면 되는 비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10%입니다. 김부자 씨가 은행에 1억 원을 맡겼습니다. 은행은 1,000만 원만 금고에 남겨둡니다. 나머지 9천만 원은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김부자 씨가 갑자기 1억 원을 찾으러 오면 어떡해요?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계상 10명 중 1명만 돈을 찾으러 옵니다. 그래서 10%만 남겨두면 됩니다. 광주에 사는 박저축 씨가 은행에 1,000만 원을 맡겼습니다. 은행은 100만 원만 남기고 900만 원을 이간한 씨한테 빌려줬습니다. 이간한 씨는 그 900만 원으로 집을 샀습니다. 집주인은 그 900만 원을 다시 은행에 맡겼습니다. 은행은 또 90만 원만 남기고 810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결과적으로 박저축 씨의 1,000만 원이 9천만 원의 대출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신용창조입니다. 은행은 1,000만 원 예금에 연 3% 이자를 줍니다. 30만 원입니다. 하지만 9천만 원 대출로 연 5% 이자를 받습니다. 450만 원입니다. 실제로 가진 돈은 1,000만 원인데 450만 원을 버는 겁니다. 수익률이 45%입니다. 엄청나죠? 두 번째 비밀, 이자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예금 금리는 천천히 오릅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는 빠르게 오릅니다. 2020년을 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예금 금리는 1%였습니다. 대출금리는 2.5%였습니다. 차이가 1.5%포인트였습니다. 2023년을 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3.5%로 올랐습니다. 3%포인트 오른 겁니다. 예금 금리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3.5%로 올랐습니다. 2.5%포인트 오른 겁니다. 대출 금리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6.5%로 올랐습니다. 4%포인트 오른 겁니다. 차이가 3%포인트가 됐습니다. 2020년에 1.5%포인트에서 2배로 벌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은행의 협상력 때문입니다. 예금자는 선택권이 많습니다. A은행이 싫으면 B은행에 맡기면 됩니다. 은행들끼리 경쟁합니다. 그래서 예금 금리는 천천히 오릅니다. 하지만 대출자는 선택권이 적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은행에 가야 합니다. 은행은 금리가 올랐으니 대출 금리도 올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출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인천에 사는 30대 직장인 최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에 집을 샀습니다.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금리가 2.5%였습니다. 1년 이자가 75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금리가 6.5%입니다. 1년 이자가 1,95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최영수 씨는 은행에 가서 말했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아요. 낮춰주세요. 은행은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시장 금리가 올랐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최영수 씨는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은행도 비슷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높은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반면 예금자는 어떨까요? 대구에 사는 50대 정미숙 씨는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은행에 맡기면 연 3.5% 이자를 줍니다. 1년에 175만 원입니다. 정미숙 씨는 생각합니다. 기준금리가 3.5%인데 예금 금리도 3.5%네. 그럼 은행은 손해하냐? 아닙니다. 은행은 그 돈을 6.5%로 빌려줍니다. 3%포인트 차이로 수익을 냅니다. 정미숙 씨는 다른 은행에 가봤습니다. 금리가 3.7%였습니다. 0.2%포인트 높습니다. 이 은행이 낫네. 정미숙 씨는 옮겼습니다. 은행들은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그래서 예금 금리는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는 높게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금리가 오를 때 은행은 더 많이 법니다. 세 번째 비밀, 수수료입니다. 은행은 이자만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수수료로도 엄청나게 벌고 있습니다. ATM 수수료가 있습니다. 다른 은행 ATM 쓰면 1,000원 냅니다. 1,000원이 뭐 대수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ATM을 몇 번이나 쓸까요? 약 20억 번입니다. 그중 30%가 다른 은행 ATM입니다. 6억 번입니다. 1,000원씩 받으면 6천억 원입니다. ATM 수수료만으로 6천억 원을 버는 겁니다. 계좌이체 수수료도 있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면 500원에서 1,000원 냅니다. 이것도 1년이면 수천억 원입니다.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도 있습니다. 대출을 갚으려는데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돈 갚는데 왜 수수료를 내요? 이상하죠? 서울에 사는 40대 박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5년 전에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금리가 3%였습니다. 1년 이자가 600만 원이었습니다. 돈을 모아서 대출을 갚으려고 합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2억 원 다 갚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400만 원입니다. 박철수 씨는 황당합니다. 돈 갚는데 왜 수수료를 내요?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출 기간 중에 갚으시면 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박철수 씨는 어쩔 수 없이 400만 원을 냈습니다. 왜 이런 수수료가 있을까요?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행은 5년 동안 박철수 씨한테서 이자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1년에 600만 원씩 5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갚아버리면 은행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빨리 갚으려면 그만큼 내세요. 카드 연회비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만들면 1년에 1만 원에서 10만 원씩 냅니다. 우리나라 신용카드가 1억 장입니다.
평균 연회비가 3만 원이면 3조 원입니다. 외환 수수료도 엄청납니다. 달러를 사려면 환율에 수수료가 붙습니다. 보통 1%에서 2%입니다. 부산에 사는 30대 이수진 씨는 미국 여행을 갑니다. 3,000달러가 필요합니다. 환율이 1,300원입니다. 39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4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수수료가 10만 원 붙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요? 이수진 씨가 묻습니다. 환전 수수료입니다. 은행이 대답합니다. 수수료만 따로 보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다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한시중은행의 2023년 수익을 보겠습니다. 이자 수익이 10조 원이었습니다. 수수료 수익이 3조 원이었습니다. 수수료만으로 3조 원을 번 겁니다. 은행 전체 수익의 23%입니다. 네 번째 비밀, 투자 수익입니다. 은행은 예금을 대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도 합니다. 국채를 삽니다. 회사채를 삽니다. 주식도 삽니다. 부동산도 삽니다. 광주에 있는 한 은행을 보겠습니다. 예금이 50조 원입니다. 그중 40조 원은 대출로 빌려줬습니다. 나머지 10조 원은 어떻게 할까요? 국채를 5조 원어치 샀습니다. 금리가 연 3.5%입니다. 1년 이자가 1,750억 원입니다. 회사채를 3조 원어치 샀습니다. 금리가 연 4.5%입니다. 1년 이자가 1,350억 원입니다. 주식을 1조 원어치 샀습니다. 배당금과 시세 차익으로 연 10% 수익을 냈습니다. 1,000억 원입니다. 부동산을 1조 원어치 샀습니다. 임대료와 시세 차익으로 연 7% 수익을 냈습니다. 700억 원입니다. 모두 합치면 4,800억 원입니다. 투자만으로 4,800억 원을 번 겁니다. 예금자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맡긴 돈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대전에 사는 60대 김노인 씨는 은행에 3억 원을 맡겼습니다.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뒀으니까 괜찮아. 김노인 씨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그 돈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주식이 올랐습니다. 은행은 수익을 냈습니다. 김노인 씨는 그 수익을 못 받습니다. 은행만 받습니다. 김노인 씨는 연 3% 이자만 받습니다. 만약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김노인 씨 예금은 보장됩니다. 은행이 손해를 떠안습니다. 그럼 공평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이 훨씬 유리합니다. 은행은 전문가들이 투자합니다. 수백 명의 애널리스트가 분석합니다. 손해볼 확률이 낮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항상 수익을 냅니다. 반면 예금자는 항상 3%만 받습니다. 은행이 10% 수익을 내든 20% 수익을 내든 상관없이 3%만 받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 정부 지원입니다. 은행은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경제가 무너지니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세요. 미국 은행들이 망할 뻔했습니다. 정부가 구제금융을 줬습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때 그랬습니다. 많은 은행이 망할 뻔했습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행은 too big to fail입니다. 너무 커서 망하게 놔둘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반 기업은 망하면 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은 망하려고 하면 정부가 살려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행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한 은행이 위험한 투자를 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회사채를 샀습니다. 그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은행이 1조 원 손해를 봤습니다. 은행이 망할 위기입니다. 정부가 개입합니다. 이 은행이 망하면 경제가 흔들립니다. 구제금융을 줍시다. 결국 세금으로 은행을 살렸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은행의 손실을 메운 겁니다. 은행은 수익이 나면 자기가 가져갑니다. 손실이 나면 국민이 떠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천에 사는 40대 직장인 정민호 씨는 화가 납니다. 은행은 수십조 원을 벌면서 왜 우리 세금으로 구제해줘야 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예금이 날아갑니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정부는 은행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망하지 않으니까요.
여섯 번째 비밀,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은행은 모든 정보를 압니다. 누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 압니다. 누가 빚이 많은지 압니다. 이 정보로 돈을 법니다. 대출 심사를 볼까요? 박가난 씨가 대출을 신청합니다. 은행은 박가난 씨의 모든 걸 압니다. 월급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다른 은행 대출이 있는지, 카드 연체한 적이 있는지 전부 압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있다. 대출해줘도 안전하다. 반면 박가난 씨는 은행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은행이 안전한지,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지 낮은지 잘 모릅니다. 정보를 가진 쪽이 유리합니다. 은행이 항상 유리한 겁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이직장 씨는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합니다. 금리는 5.5%입니다. 이직장 씨는 묻습니다. 왜 5.5%인가요? 다른 사람은 얼마나 받나요? 그건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직장 씨는 5.5%가 비싼지 싼지 모릅니다. 은행이 말하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은 4.5%로 받았습니다. 이직장 씨는 1%포인트 높게 받은 겁니다. 3억 원 대출이면 1년에 300만 원 차이입니다. 20년이면 6천만 원 차이입니다. 이직장 씨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정보가 없었으니까요. 일곱 번째 비밀, 고객 낙인입니다. 은행은 고객을 묶어둡니다. 한번 가입하면 옮기기 어렵게 만듭니다. 월급 통장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월급을 A은행으로 줍니다. 자동이체도 A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도 A은행에서 받았습니다. 이제 B은행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 말해서 월급 계좌를 바꿔야 합니다. 자동이체를 다 해지하고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대출도 옮겨야 합니다. 너무 귀찮습니다. 그냥 A은행을 계속 쓰게 됩니다. 은행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조건을 줍니다. 월급 통장 만드시면 금리 우대해 드립니다. 대출 받으시면 수수료 면제해 드립니다. 고객이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은행은 수익을 냅니다. 부산에 사는 40대 김직장 씨는 20년 동안 같은 은행을 씁니다. 월급도 받고 대출도 받고 적금도 듭니다. 어느 날 다른 은행을 보니 금리가 훨씬 좋았습니다. 옮겨야 하나? 김직장 씨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옮기려니 너무 복잡합니다. 자동이체만 20개가 넘습니다. 대출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습니다. 결국 그냥 쓰게 됩니다. 은행은 김직장 씨를 20년 동안 락인시킨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은행을 비교하세요. 대출 받을 때 한 은행만 보지 마세요. 여러 은행을 비교하세요. 금리가 0.5%포인트만 차이 나도 수백만 원 차이입니다.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높은 은행에 맡기세요. 0.5%포인트 차이가 10년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두 번째, 수수료를 피하세요. ATM 수수료 내지 마세요. 내 은행 ATM을 쓰거나 수수료 없는 시간대를 이용하세요. 이체 수수료도 아끼세요.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인터넷은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선택하세요. 미리 확인하세요. 세 번째, 불필요한 대출은 빨리 갚으세요. 이자는 매달 쌓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갚을수록 이자를 아낍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 대출부터 갚으세요. 예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가 훨씬 높습니다. 3% 받으려고 예금하지 말고 5% 내는 대출을 갚으세요. 그게 더 이득입니다. 네 번째, 마이너스 통장을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통장은 편리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연 10% 이상입니다. 급할 때만 쓰고 바로 갚으세요. 계속 쓰면 이자 폭탄 맞습니다. 다섯 번째, 인터넷은행을 활용하세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은 예금 금리가 높고 대출 금리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지점이 없어서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과 1%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은행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로 법니다. 마법의 숫자 9로 돈을 9배로 불립니다.
금리가 오를 때 더 많이 법니다. 각종 수수료로 법니다. 예금을 투자해서 법니다. 정부 보호를 받아서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정보 우위로 법니다. 우리는 은행의 고객입니다. 하지만 호갱이 되면 안 됩니다. 은행을 비교하세요. 수수료를 피하세요. 불필요한 대출은 빨리 갚으세요. 마이너스 통장을 조심하세요. 인터넷은행을 활용하세요. 은행은 친절합니다. 하지만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서 돈을 벌려고 친절한 겁니다. 이자를 주는 건 미끼입니다. 진짜 목적은 그 돈을 더 높은 금리로 빌려주는 겁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은행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버는 쪽이 되세요. 오늘은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과 그 대처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